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1과목인 직업상담학부터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직업상담의 기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1절. 자, 여기는 0, 1 돼 있죠. 직업상담. 자, 1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대략적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어가 뭔지 알아야 뒤에서 공부할 때 이러이러한 뜻이었구나. 그렇죠. 뜻도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진로, 2번은 직업, 3번은 진로 상담, 4번은 직업 상담인데 먼저 이걸 잠깐 볼게요. 먼저 네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먼저 요 그림을 쭉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어린 아이부터, 그죠? 어린 아이부터 뭐 빠르면 한 5세, 6세, 7세, 8세 어린이집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갈 때 뭐 갓난아기는 아닙니다. 그죠? 아이부터 언제까지냐? 은퇴한 70세 이상 노인까지 전 생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단은 진로예요. 진로. 뭐라고요? 진로. 이게 진로인데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너 지금 유치원 갈래? 안 갈래? 그렇죠? 어린이집 갈래? 안 갈래? 아니 어린이집 갈래? 유치원 갈래? 초등학교 당연히 가지요. 사립초 갈까? 아니면 일반 그냥 초등학교 갈까? 국공립 갈까? 이 자체가 뭡니까? 진로예요. 진로. 근데 이 나이에 너 일할래? 공부할래? 직업에 관한 그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로에 관한 폭넓게 진로에 관한 내용이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 노인까지 전 생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로인데 그와 관련된 상담을 한다면 진로 상담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야. 진로 상담. 뭐라고요? 전 생을 거쳐서 즉 일생. 그죠? 일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인생 전반, 뭐 인생 전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로라면 그 직업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이 바로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러니까 최소 빠르면은 만 15세 이상이고요. 그죠? 15세 이상.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느 때가 정확하게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일단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중간 어느 시점부터 이게 만 15세 이상이든 고등학교 졸업이든 대학 졸업이든 그죠? 시점부터 이때부터 직업을 갖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직업이다. 이게 직업인데 말 그대로 직업에 관한 상담을 한다면은 이때는 바로 직업 상담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러면 요때 언제입니까? 그때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때부터다. 직업을 선택한다 그 얘기죠. 요거 직업 선택.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요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직업이고 상담을 한다면은 직업 상담이다. 그러면 직업 상담은 양이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직종에 관한, 산업에 관한. 근데 이 중에서도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산업에 관한 상담도 직업 상담소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진로보다 더 작은 개념은 직업이고 직업보다 더 작은 개념은 산업이다. 그럼 산업 상담은 여기서 여기.
이 정도. 여기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산업상담이라 한다는 것은 직업상담 속에 포함된다 그 얘기죠. 산업상담 포함된다. 이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 가장 작은 것이 산업상담, 더 큰 것이 직업상담, 제일 큰 것이 진로상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진로, 일생, 동그라미 했어요.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 생활 형태로 자, 출구입니다. 직업보다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는 직업보다는 폭넓다 그 얘기죠. 그리고 출구입니다. 진로는 직업,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임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직업, 출구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일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출구입니다. 직업생활 준비 시부터 은퇴까지. 아시겠죠? 여기 직업생활. 여기 바로 어쩌면 여기 바로 직업생활 준비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생활을 준비해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업생활 준비부터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말한다. 자, 직업 동그라미 직업은 뭐냐? 줄거세요. 생계 또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의미한다. 여기서요, 직업과 진로를 단어를 바꿔냅니다. 직업을 진로로. 만약 이거를 직업은 하지 않고 진로는 하면 틀리겠죠. 아시겠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직무는 뭐냐? 직무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의 체계 내에 있는 하나의 특정한 단위. 이게 바로 직무. 그래서 직업하고 직무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진로로 바꾸기도 하고 틀리게 하려고 밑에 직무를 직업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업과 직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로 상담은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진로 상담이다. 인생 전반에 인생 전반 줄거세요. 인생 전반에 걸친 진로 선택과 연관된 모든 상담 활동을 말하며 그 대상은 줄거세요. 나오죠.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밑에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나오죠. 제가 알짜 팁, 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시험에 그만큼 잘 나온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꼭 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다음 중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아닌 것하고 아예 대놓고 나와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동영상 보고 있잖아요. 동영상의 묘미가 뭡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나오는데 내가 다 읽지 않을게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정답 처리하는가 내 정답만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 하세요. 진로 상담은 차별적 동그라미 하세요.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한다. 진단과 처치는 처리한다. 해결, 지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이 맞는 건데, 왜냐? 상담은요,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고, 적성 다르고,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똑같은 상담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차별적이죠. 차별적을 싹 빼버리고 집단적이라고 집어넣어서 틀리게 합니다. 가령 집단적인 진단감 틀립니다. 아시겠죠? 차별적이 만든 것이고 집단적 X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상관 4번입니다. 직업 상담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얘는요 진로 상담에 비해 좁은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좁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직업 상담은 진로 상담에 포함되니까요.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자, 줄 거 볼까요? 직업 선택과 준비, 그 다음에 직업 생활, 그리고 은퇴기 등.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자, 직업 생활을 준비해서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입사한 이후에 직업 생활하고 결국은 70세, 정년퇴직 65세 이후 최소 60세이지만은 65세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60세, 65세, 70세 이후, 그죠? 은퇴기, 노인까지 제공되는 상담으로 줄 것이에요.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여기 있죠?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그리고요, 그 뒤에 게 중요해요. 이것도 단독 문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줄 거 보세요.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먼저 어떤 걸 먼저 탐색하느냐. 요거 중요해요. 형광펜 칠해요, 그냥. 자기 인식 수준. 자기 인식 수준. 요 한 줄이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자, 직업에 관한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이 내담자가 직업을 구해서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런 자에게 직업 상담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자기 인식 수준이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상담하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을 내포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인식 수준, 그리고 그 능력에 맞는 상담이죠. 그렇죠? 무조건 대한민국에 고위층 있는 직업 상담들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인식 수준을 첫 번째 작게는 일할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걸 알아보고, 일할 마음이 있다면 상담하는데 그 능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그 실력에 맞게, 수준에 맞게 자기 인식 수준에 맞는 직업에 관한 상담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 수준을 탐색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까지. 요 네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상관 5번입니다. 진로 지도. 이거는 책을 통해 할게요. 판서하지 않고요. 진로 지도는 뭐냐? 개인의 진로 발달할 때 진로 동그라미 하세요. 진로 지도이니까 진로자 들어가잖아요. 진로 동그라미 하시고 진로 발달을 자극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담자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화된 활동을 의미한다. 6번 직업지도. 그러면 직업자 들어갈 겁니다. 직업적 문제 할 때 직업 동그라미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요령. 직업적 문제의 지도. 그러니까 직업적 문제의 지도. 그러니까 직업 지도. 이거 모르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도 동그라미 하세요.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직업 선택을 하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다. 7번 진로 수정. 뭔가 진로를 바꾸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줄 겁니다. 한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한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A 진로에서 B 진로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진로 수정.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8번도 이미 했잖아요. 산업상담 줄 거세요. 직업상담보다 좁은 영역이다. 끝 됐습니다. 그죠? 예. 안쪽 가장 안에 있는 것이 산업상담, 더 큰 것이 직업상담, 제일 큰 것이 진로상담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정리하니까 해볼만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짜 팁 보겠습니다. 필립스의 상담 목표에 따른 진로 문제의 분류 범주가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의 준비도, 의사결정 과정, 선택과 결정, 그 다음에 실천 5개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만 계속 물어보더라.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줄 거세요. 자기 탐색과 발견. 얘만 알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 요거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똑같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필립스의 상담 목표 있죠? 요거 문제집에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색과 발견 하나만 체크하자. 이게 뭐냐?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하는 것이 싫은지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자기 탐색과 발견이라고 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필립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강의는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처음 듣는다. 그러면 저는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자격증 강의입니다. 설명 물론 합니다. 하지만 깊이 있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할 때는요, 얘기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해야 돼요. 조금 이해가 들어갈지라도, 조금 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서 공부하는데 일단 자격증을 따고 일단 보자 그 얘기죠. 그런 다음에 몰랐던 부분들은 그 이후에 공부해서 늦지 않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시겠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만 알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난 그래도 좀 시간을 길게 하고 내용도 풍부하게 설명 좀 해주고 좀 진도가 좀 늦더라도 많은 양을 좀 쳐서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강의 솔직히 들으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오프라인 가서 그냥 듣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것들 조금 접어두고 일단 따고 보자. 따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기회, 더 깊게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세요. 상담에서야 라포 형성, 라포가 뭐냐? 자, 상담자는 알겠죠? 제가 상담하면은 저는 상담자예요. 나를 찾아온 사람은 상담실에 내담한 사람, 내담자. 상담자하고 내담자. 내남자가 아니에요. 내담자. 그냥 상담자하고 내담자와의 친근감을 말하는 겁니다. 상담실에 오자마자 이름이 뭐야? 이거 작성해.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올바르게 또는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먼저 친근감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덥다 그러면 날씨 많이 덥지요. 그럼 알아서 시원한 것 한 잔 주고, 춥다 그러면 따끈따끈한 커피 한 잔 주고, 혹시 어제 손흥민 축구 봤어요? 봤어요. 골 넣는 장면 보니까 너무 멋지죠. 하다가 이렇게 좀 친하게 하다 보다가 어느 순간 벌써 상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담자의 능력이죠, 능력.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라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요것만 알고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그냥 시험과는 별개예요. 무관하지만 내용을 한번 정독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요것이 용어 정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상담의 목적 별표하세요. 여러분들, 이 한 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한 권이면 또 두껍죠, 그죠? 사실 이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5개 과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 공시 따로따로 해보면요, 양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하면서 처음에는요, 각각 5개 과목을 한 권씩 낱권으로 다 했는데 얇게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출판사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래프 막 일부러 많이 넣고 했습니다. 어떻게? 두껍게. 근데 지나가 보니까요,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하고 안 나오는 것들, 잘 안 나오는 것들 다 빼버리자. 까짓것. 그래가지고 막 2, 3년 거쳐서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만 공부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는 것들만 요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5권 붙이니까 이 한 권 나온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합격을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세요? 모든 과목에는요, 각 과목씩 설명했지만 20문제씩 100문제인데, 각 과목마다 작게는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3문제가 물론 책에 없는 건 나와요. 그거 나왔다고, 그것도 강의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책에 없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문제는 다 책에 다 있는 문제예요. 20문제에서 12개 이상만 각각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충실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이것도 공부하면은 어이고 이것도 양이 많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자, 중요한 것들만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럼 상담의 목적, 다음 중 상담의 목적이 아닌 것, 틀린 것 골라라. 자, 이것도 읽으시면서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내담자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내담자가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진로를 결정한다. 상담자는요, 직업을 선택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내담자에게 스스로에게 맞는 직업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조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언해 주면, 협력자로서의 조언해 주면, 내담자가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는데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직업 선택할 것인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이 바로 진로에 관한, 직업에 관한 결정하는데 능력, 아시겠죠?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그 얘기죠. 상담자가 절대로 직업을 또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이미 하고 왔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해준다. 뭘 통해서? 직업 상담을 통해서. 다섯 번째,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상담자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하고 상담 받아보니까 와, 이러한 직업 세계가 있었네. 내가 몰랐던 직업도 있었네. 아는 직업이었지만 야, 몰랐던 내용이 내가 너무 많았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요.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개척한다. 틀립니다. 여섯 번째, 내담자의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시킨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하고 나면 아, 나에게 이러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문 읽어보고 맞다면 걔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목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아닌 거예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니, 내담자에 도움 주려고 상담하는 것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물론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상담자의 능력은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상담 자체가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상담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말들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소득의 직업을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임금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는 그 고소득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요. 또 하나 더 넣으면 직업을 골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얘기했죠, 그죠? 직업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고르는 겁니다. 상담자가 골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틀리게 합니다. 별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기즈버스의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목적이라면 기즈버스라고는 학자가 말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인데 이거 세 번째죠. 기즈버스. 기즈버스가 말한 자, 직업 상담의 목적 좀 줄일게요. 목적. 딱 세 가지입니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예처결. 똑바로 하세요. 예, 처결하겠습니다. 누구 말이요? 기즈버스. 또 기스버스 뭐 다 영어니까요. 기즈버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앞으로 강의하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앞자를 따서 이렇게 암기를 시키는 걸 내가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앞자를 땄는데도 외우기 힘들다.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저랑 같이 3번만 따라 하면은 다 외운다. 이런 것들만 골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처결. 다 같이 시작. 예, 처결. 예, 처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즈버스가 말한 거. 기즈버스가 말한 목적. 똑바로 알고 계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 예, 처결. 일단 이렇게 외워두고 나면 그 내용 속에는요. 자, 예,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이런 단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쌍가로 1번 동그라미, 쌍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주로 이제 얘하고 두 가지는 내용이 가끔 질문에 뜹니다. 1번 예언과 발달. 내담자의 미래 행동을 예언하고 예언. 그죠? 예언하고. 전생에 예언 동그라미. 전생에 줄 거예요. 전생에 걸쳐서 발달 가능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줄 것이에요. 진로를 발달. 그러니까 예언과 발달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예언과 발달. 됐죠? 처치와 자극. 내담자의 직업들을 처치하고. 처치 동그라미. 처치. 조금 전 설명했죠. 그죠? 처치는 처리하고. 처치하고. 아닙니다. 처리하고. 다른 말 하면 해결하고 지원. 해결하고 지원. 처치하고. 처리하고. 즉 해결 지원하고. 줄 것이에요. 보다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자극. 처치와 자극. 됐죠? 결함과 유능. 내담자의 결함보다는 결함 동그라미 하시고요. 유능 동그라미 다 나오잖아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돕는 데 있다. 자,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척에서 예처는 좀 알아두시고요. 4번 직업상담의 필요성 한번 읽어주세요. 뭐 시험에 뭐 나온 적도 없고요.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구나 라고 봐주시고. 5번째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 설정인데 1번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쌍가로 2번은 별표하세요. 목표 설정의 특징. 얘는 뭐 시험 잘 나옵니다. 특징. 자, 총 4가지예요. 4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을 겁니다. 자기 능력 밖이라든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직업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상담 해봤자 상담을 통해서 이제 걸러낼 겁니다. 그죠? 자기 능력에 맞는, 적성에 맞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가장 좋죠. 흥미롭고, 적성도 맞고, 성격도 맞고, 이런 것들. 일단은요, 목표는 뭡니까? 구체적이다, 구체적. 뭐라고요? 요거. 이 포인트예요. 저는요,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어요. 저는요, 사범대 나와가지고 선생님 되고 싶어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죠? 이거. 자, 실현 가능해야 된다. 넌 뭐 될래? 난 대통령 될래요. 물론 구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되는 것은 실현이 좀 불가능하죠. 나는 달나라 갔다 오는 우주인 될 겁니다. 구체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세 번째,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당연하죠. 상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시험에 참 희한한 것이 이 내담자인데 이것도 상담자로 또 바꿔내네 또. 아이고, 참말로 그죠? 아닙니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네 번째,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상담자도 그와 관련된 상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내 능력 밖의 일까지는 상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4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 구체적이 된다. 구체적이다.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된다. 내담자가, 상담자가 아니에요. 누가?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요거 4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직업상담의 과정 있죠. 순서인데 6번에 직업상담의 과정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어찌 보면 순서인데요. 다음 중 직업상담의 과정이 순서가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봐요. 1단계 뭐냐? 관계 형성.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라포 형성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가 참 상담할 때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관계 형성입니다. 요것만 읽어볼게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존중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 역할, 상담 과정, 상담 목표 등에 대한 구조화, 동그라미에서 구조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은 말 그대로 가장 처음이었잖아요. 즉 상담 초기, 상담 중기 아닙니다. 상담 말기 아니에요. 상담 초기에 한다. 상담 초기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관계 형성이다. 그게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라포 형성이다. 두 번째는 구조화. 구조화는요, 우리 상담학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배울 겁니다. 구조화라는 것은 간략하게 나왔지만은 상담 시간, 상담 장소, 상담 비용, 상담할 때 내담자의 역할, 상담자 역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짜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요? 구조화. 그러니까 상담 계약 맺는 거는 당연히 상담 초기에 해야 되겠죠. 관계 형성할 때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관계 형성은 상담 초기에 한다는 거. 이때 이루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2가지. 라포 형성, 그 다음에 구조화. 그런 다음에
진단 및 측정합니다. 진단한다? 뭐 흥미검사를 하든 성격 검사든 간에 적성 검사든 간에 그런 것들 하는 진단. 그 진단을 통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겠죠.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뭐라고요? 앞으로의 상담을 통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표를 설정한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가능한 것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하겠죠. 그죠? 설정한다. 그런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직업 정보를 수집도 하고 그 내용을 같이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도 조율하면서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직접 조언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개입. 개입 또는 중재. 그것이 4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동안 개입이 상담 목표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등등등을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순서가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또는 중재, 평가, 관, 진, 목, 개, 평. 5번만 따라하면 돼요. 관, 진, 목, 개, 평. 관, 진, 목, 개, 평. 다 같이 시작. 관, 진, 목, 개, 평. 한 번 더 시작. 관, 진, 목, 개, 평. 따라하세요. 인터넷 보면서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따라하세요. 시작. 관, 진, 목, 개, 평. 마지막 시작. 관, 진, 목, 개, 평. 순서를 물어본다는 얘기가 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꽈서 냅니다. 약간 꽈서. 이거를 알아야지 약간 돌려서 내고 꽈서 내도 맞추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조그마한 박스예요. 거기 첫 번째 점 보세요. 직업 상담의 과정인데 첫 번째가 이제 관, 진, 목, 개, 평. 요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그 밑에 보세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관계 형성과 구조화. 관계 형성 속에 라프 형성 들어있고 구조화 들어있는데 그걸 아예 딱 끄집어내가지고 관계 형성과 구조화. 어쨌든 같은 내용이니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인데 진단을 싹 빼버리고 왜? 관, 진, 목, 진 외웠는데 진단 빼버리고 아예 측정만 딱 집어넣습니다. 측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개입인데 개입 또는 중재인데 개입 빼버리고 중재만 딱 넣습니다. 중재 평가. 결국 관진목 개평인데 여기서 관진 진단 빼고 측정으로 관진목 개평 개입 빼고 중재만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큰 넓이에서 그러면 진로 상담의 과정은 뭐냐? 거의 똑같은데 조금 이제 직업보다는 폭넓은 개념으로 넓다 보니까 좀 세분화시킨 것 뿐입니다. 자,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 그건 관계 수립이 바로 첫 번째 관계 형성인데 그래 보시면 돼요. 문제 평가는 뭐냐? 이 친구가 내담자가 여기 올 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뭔가? 네가 온 그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왔어? 알아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 평가니까 가장 상담 초기 해야 되겠죠. 그걸 넣은 거예요.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 그다음에 상담 목표 설정. 다만 여기 보면 진단 및 측정을 빠지고 바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어요. 순서는 맞잖아요. 상담 목표의 설정.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도 개입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를 훈습하고 종결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훈습은 뭐 어떠한 결정 내기까지 자꾸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훈훈하게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이죠. 학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결. 그래서 두 가지는 관진목 개평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좀 비틀게 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짜 팁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2단계. 보통 우리가 5단계인데 2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냐. 내담자의 목적이나 문제의 확인, 명료와 상세하고요. 2단계는 내담자의 목적 또는 문제 해결인데 요거는 뭐 안 나오고 밑에 있죠. 1단계에 들어가는 거 3가지. 1단계. 어쩌면 1단계는 좀 이론적이라면 2단계는 좀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이론적, 그럼 실무적. 그러면 1단계는 들어가기. 내담자 정보 수정하기.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 요거라면, 자, 2단계는 실무적 개념이라면 실무적 개념으로 행동 취하기.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 발전시키기. 행동자, 행동. 사용된 개입에 영향 평가하기. 그러니까 1단계는 이론적이다 보니까 뭐 들어가기, 정보 수집하기, 행동자 들어가지만 그냥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기입니다. 근데 2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행동계 발전시키는 겁니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답은요, 행동 취하기, 요걸로 잘 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구분을 시켜줄 줄 알면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번까지 해볼게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있죠. 원리. 별표 하세요, 별표. 직업 상담의 기본, 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자,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잘 틀리하는 것들 제가 강조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니까 읽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기본 원리 1번. 직업 상담은, 자,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 선택 동그라미 했어요.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하죠. 직업에 관한 상담이니까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걸 초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조언도 해주고 협력도 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리검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는 건 당연한데 이걸 싹 빼버리고 현재 진로 발달 단계, 즉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고 해라. 발달 단계에 초점 두는 건 발달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현재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곧 나이에 맞는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그쵸? 첫 번째. 그 다음에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 라포 형성이죠? 형성한 뒤에 실제해라. 라포 형성한 뒤에 해라. 오케이. 세 번째,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에 뜨지만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4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므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개인은 누굽니까? 내담자. 의사결정.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얘기잖아요. 있도록.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직업 선택하는 것이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담이 포함된다. 당연하죠. 좋은 직업들, 장점과 단점들 아무리 얘기해도 선택하는 것은 내담자예요. 내담자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까지를 염두에 두고 상담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 말이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상담도 포함해라. 시험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상담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라면 틀립니다. 5번, 산업구조 변화,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네요. 넘어가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각종 심리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심리 검사에 대해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심리 검사는요, 지금 이 순간에 검사하지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참고 자료이지 거기에 과잉 무조건 의존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7번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라. 8번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라. 9번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10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요겁니다.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하는 상담이 뭔 상담이죠? 개인의 어떤 고민을 들어주고 개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상담이 아니죠. 그런 상담이라면 맞아요. 지금 뭡니까? 직업에 관한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끝에 줄거세요. 직업에 관한 지도이다. 그러니까 시험에요. 10번에 개인의 다시 말하면 직업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다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10개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나마 좀 더 주의 깊게 볼 것이 쌍가로 1번, 쌍가로 4번, 그 다음에 쌍가로 6번, 쌍가로 10번. 요거 4가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나머지는 이런 것 있거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이죠. 너무 더 길게 하면 지루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